안녕하세요. 신성우입니다. 법률저널 4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선지부터 해설해 드릴게요. 선지 1번. 조선 이전에도 갑사라는 별칭의 군인들이 있었다. 여기 제가 지금 1번이라고 줄쳐놨는데요. 갑군이라는 별칭의 명칭의 군인들은 있었지만 갑사라는 명칭의 군인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선지 2번. 16세기에 양민들이 갑사가 되기를 꺼리면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데요. 양민은 양반과 평민을 가리킨다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양반들이 갑사가 되는 걸 꺼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민들이 꺼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포함관계, 함축관계로 선지 만든 거예요. 해석해 주셔야 돼요. 선지 3번. 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저기 지금 3이라고 되어 있는 충보갑사 취재에 대한 절차가 나와 있는 겁니다. 충보갑사 취재는 지금 위에 보시면은 새로이 갑사를 뽑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실력을 재확인받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선지 4번 여기 아래에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노비 5에서 6인 이상 또는이죠. 토지 5에서 6개월 이상입니다. 지금 토지 7개월이니까 해당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백정들도 갑사가 된다 제한하지 않았다고 돼요. 법적으로는 이제 필요 조건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될 수라고 붙였어요. 여기 있는 거 뭐 왜 혹시 뭐 있어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경우에서는 될 수 지금 여기서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봐주십시오. 선지 5번. 세종 때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팔품에 해당하는 갑사를 두이고 정오품에 해당하는 갑사를 늘렸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정팔품이 가장 낮은 거고요. 가장 높게는 정오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요. 최하위 품계인을 늘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비용상 이득. 지금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서는 낮은 비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피해자도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 1번 부합하고요. 선지 2번 여기 보시면은 조정 당사자 비공개가 원칙인데 직권으로 허가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지 2번이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 3번 조정 신청 접수한 때로부터 심리일이 14일 이내로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14일 이내에 조정 심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저 심리라는 게 심리일인지 최종 결정을 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지금 지문상으로 일부러 그렇게 써놨습니다. 어쨌든 심리를 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보든 간에 심리일은 14일 이전의 날짜 중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선지 4번 합의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더라도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조정 불성립 결정을 원래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이유가 있다고 하면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러나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불성립 결정과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다른 거예요. 현재 5번 조정심리일에 출석하지 않은 조정 당사자가 시청인에게 인지 피신청인인지에 따라 조정 절차로 이행 여부가 달라진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써놨죠. 여기다 써놔가지고 신청인인 경우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피신청인 경우에는 지금 곧바로 조정 절차로 이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문제 3번 해설해 드릴게요. 문제 3번 알 수 없는 것 고르는 문제고요. 플라스마 백신은 50도씨 이상에서 구조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바이러스 백신이 못 견디는 온도에서도 구조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50도씨는 최소한 구조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바이러스형 백신은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는다. 이거 명확하게 제가 써놨어요. 바이러스형 백신은 여기 DNA를 변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 유전자 변형하지 않습니다. 지금 DNA랑 유전자 사이의 관계를 제가 명확하게 안 써놨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 푸는데 DNA랑 유전자에 대해 가지고 상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전자 DNA. 네. 엄밀하게는 DNA 속에 유전자가 있는 건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DNA 변형 안 되면 그래서 따라서 함축 관계에서 유전자도 변형 안 되는 거예요. 생백신을 이용할 때 생백신으로 예방하려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네, 잘못해서 바이러스 감염되는 끔찍한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 3번 네, 지금 않는 거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지 4번 표적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잘 들어가지 않는 문제로 바이러스형 백신은 한계의 직면에 사장되었다. 이거 알 수가 없죠. 이거 바이러스형 백신이 한계의 직면에 사장되어 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써놨어요, 제가요. 플라스미드 백신을 이용할 때 인체는 플라스미드가 만들어진 단백질을 보고 항체를 만들어서 면역력을 키운다. 네, 여기 플라스미드 여기 나와 있죠. 맞을 거예요. 여기구나. 플라스미드가 끊임없이 유전자에 따른 단백질을 만들어서 항체를 만들어서 면역력을 키운다. 답은 5번입니다.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네, 알 수 있는 것 고르는 겁니다. 교황 크레멘스는 지금 그 기독교의 음료라고 보고 세례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영국 역시도 교황권이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봐서 폐쇄인지 안 나와 있어요. 선제 3번인데요. 여기 지금 제가 마지막 문단에서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방법이 이제 만남을 통해서 공유하면 이게 것보다도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의 생각을 어쨌든 공유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봤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문제예요. 선지 4번 같은 경우는 최초의 카페가 아니라 파리 최초의 카페가 아르메니아로 함정파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여기 나와 있거든요.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그쪽에 나와 있는데 철학자, 문인, 정치인들이 모여들었다고만 나와 있지 초기에 뭐 누구한테만 개방했고 나중에 되어 있는 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알 수 있는 것 고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 위쪽에 노예가 지금 몸값 계산 같은 게 17세기예요.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시기 다르게 했던 거 가지고 아예 계산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료도 이런 문제 나오면 그렇게 푸셔야 돼요. 완제품 도자기를 수입한 후에 새겼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국 현지소라고 되어 있죠?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그 자국인이 경복진에서 도자기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한 도자기의 생산을 주로 의뢰하였다. 이거 역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중국 도자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단일 품종으로 가장 컸던 시기는 위쪽에 보시면은 18세기라고 되어 있죠. 앞쪽에 보면은 유럽 최초의 도자기가 세워진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17세기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세기에 단일 품종으로 제일 컸던 시기가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는 5번 선지네요. 문제 6번입니다. 추론할 수 없는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추론할 수 있는 거죠. 행정국가적 의회주의는 권력주의 분립이 무너진 결과이다. 행정국가적 의회주의 마지막 문단으로 가셔야 돼요. 견제와 균형이 깨졌죠.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권력 분립이라고 해놨습니다. 다 패러프라이징해서 문단을 연결시킬 뿐인 거고요. 알 수 있습니다. 권리청원과 권리장전 의회주의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권리주의 권리청원이 근대의회 성립하면서 만들어졌죠. 그걸로 근대의회가 성립이 저렇게 이루어진 거고 그런 게 근대적인 의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3번. 현재 2번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거 되게 찝찝하게 하나씩 다 보거든요. 근데 여러 명한테 물어보고 확인해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3번. 근대적인 의회주의보다 약했다. 여기 보시면은 기속되는 결정을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약했을 겁니다. 선지 4번. 국민 전체의 일반 의지를 화학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지를 근대적인 의회주의에서 보면 된다. 여기 보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은 근대적인 의회주의 밑에 보시면은 일반 의지로 간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정당 국가적인 의회주의와 달리 의회의 의지가 국민 전체의 일반 의지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 내용 안 써놨어요. 의회의 의지가 국민 전체의 일반 의지인지 마지막 문단에 그런 내용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제 7번. 문제 7번 같은 경우는 빨리 푸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 말하기와 글쓰기가 듣기와 읽기보다 좀 더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와 글쓰기가 듣기와 읽기보다 조금 더 어렵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위에서 이제 참여자랑 방관자하고 있죠. 참여자가 방관자보다 더 힘이 든다고 되어 있어요. 맞춰서 보면은 더 어려운 거. 말하기와 글쓰기가 참여자의 역할을 또 필요로 하는 거죠. 여기랑 여기 위에만 본다를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은 말하기와 글쓰기가 참여자의 역할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되고요. 이 밑에 같은 경우도 밑에 바로 보시게 되면요. 글을 잘 쓴 학생은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답변을 잘했다. 글을 잘 쓰는 학생들이 말을 잘한다 라고 이어지면 됩니다. 빨리빨리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쉬워요. 이번에 제가 좀 너무 쉽게 내서 마지막에 제가 막 좀 어렵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애당초 제가 받은 최초 문제 자체가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문제 난이도를 높이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추론할 수 있는 것 고르는 문제인데요. 1920년대에 보면은 위에 경기 침체가
그 잠깐의 경기 침체를 맞이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산 가치 하락으로 주가 폭락한 거 아닙니다. 관계성 되게 이거 많이 나오죠. 되게 뻔합니다. 미국 대다수 국민들의 구매력 위에 보시면은 상류층에만 과실이 돌아갔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파탄이 있는 후에도 시기 같은 경우 보면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원래 그랬고 그 뒤에 농민들의 생산이 늘리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농산물의 가격이 더 급격하게 폭락했고 농가 소득이 더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 여기 원래 이랬는데 뒤쪽에 실제로 그 다음에도 이렇게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을 늘리면 더 급격하게 폭락을 한 거고 지금 생산량 변동률보다 가격 변동률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거 쉽게 뭐 경제학 조금 공부하셨으면 더 쉽게 보셨을 거고요. 소득 하위 90%가 3분의 1도 차지하지 못했는지는 여기를 봤을 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문제 9번 해드릴게요. 이런 문제 같은 거를 살리려고 저도 진짜 고생을 했는데 살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분자는 무극성 분자이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공유결합이 극성 분자만 되는지 무극성 분자만 되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여기 밑에서 무극성이랑 극성 분자는 여기 나와 있는데 뭐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게 극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알 수 없는 겁니다. 단일 2중 3중 여기 보시면은 그 중간 정도에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역시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공유전자쌍의 수가 클수록 공유결합은 강한 결합이 된다. 네, 여기 나와 있네요. 결합차 수가 크면 더 강한 결합이 된다. 알 수 있는 거죠. 죄송해요. 공유결합도 있는 거고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리고 여기 제일 처음에 결합이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다고 되어 있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자 쪽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전자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몰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 없이 답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네, 문제 10번은 여러분들 해설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10번의 해설지를 보시면요. 가별병정부가 희망근무지랑 배치근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할 수 없는 것은 있는데요. 지금 선지 3번 희망하는 근무지가 외교부인 갑과 병 중에서 지금 병 같은 경우는 재연수를 해요. 재연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어떤 자녀자가 재연수 받는데 병은 지금 자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20% 성적 이내도 아니죠. 그리고 국제법에서 A등급도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정치학에서 B등급 이하도 아니죠. S등급을 받았으니까요. 연수 과정에서 상위 50%로 수료한 것도 아닙니다. 위쪽에 보면 50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연수 과정의 상위 10%도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자녀자가 돼버려서 병은 지금 재연수를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선제 3번이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 됩니다. 2010년도 문제 좀 유사하게 만들어진 문제 제가 다시 다듬어서 문제 만들었습니다. 의리 희망하는 근무지는 여기 보시면 국제기구 희망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갑이 배치될 근무지, 갑이 배치될 근무지를 보면요. 갑에 배치되는지는 지금 20% 이상의 성적인데 국내 근무지를 희망하고 있어요. 외교관 희망하죠.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국제법에서 A등급 이상을 받았기에 국제기구를 가죠. 그래서 의리 희망하는 근무지랑 갑이 배치되는 근무지는 같아집니다. 간무의 근무지 배치에 적용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 지금 첫 번째 항목 보세요. 적용하지 않는다고 써놨습니다. 적용하지 않는다. 넘어간다고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첫 번째 항목은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20% 이내 성적과 이 중에서 20% 이내는 10등 이내가 20% 이내죠. 50명이니까요. 갑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내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적용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리고 간무 중 희망하는 근무지가 외교부인 사람은 모두 국제기구에 배치된다. 갑에서 무에서 희망하는 근무지가 외교부인 사람 몇 명이죠? 지금 갑병이죠. 갑병이 희망하는 근무지가 외교부예요. 국제기구 배치. 아까 전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간무 중 희망하는 근무지가 영사관인 사람은 모두 영사관에 배치된다. 지금 영사관인 사람은 무밖에 없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이요. 영사관 되는지 한번 보면요. 첫째 기준 충족 안 되고요. 성적부터 안 되죠. 둘째, 국제법 A등급 아니죠. C등급입니다. 셋째, 국제경제학에서 B등급 이하, 국제경제학 C등급 받았네요. 그래서 영사관 가는 겁니다. 좀 억지죠. 조건 자체는. 간무 중 희망하는 근무지와 배치될 근무지가 일치하는 신입 외교관이 그렇지 않은 신입 외교관보다 많다. 이제 그 해설지 보시라고 했죠. 그거 보시게 되면 희망하는 곳 가는 사람이 지금 정이랑 무밖에 없어요. 정이랑 무.
정무 한번 볼까? 문을 지금 봤죠? 전 같은 경우를 보면요. 상위 20% 안에 안 들었으니까 첫째 안 되고요. 둘째 국제법 A 아니죠. 그리고 연세과정 국제경제학 B등급 이하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학이 S등급이죠. 그리고 50% 이내 들어갔어요. 대사관 갈 거예요. 실제로 희망하고 대사관 둘이 가는 거예요. 재연수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각 같은 경우 국제기구 간다고 했습니다. 을이 어디 가는지 한번 보면 되겠네요. 을 어디 가는지는 23등 첫 번째 조건 안 되고요. 두 번째 조건 국제법 과목 A등급 이상 아니죠. 그 다음에 연수 국제경제학 지금 B등급 이하죠. 그러니까 영사관에 배치가 될 겁니다. 국제기구를 원하는데 영사관 배치가 되네요. 그러면은 이 해설에 있는 박스가 나와요. 선직 5번 2명만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적습니다. 많다라고 적죠. 그래서 선직 5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네, 11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11번 같은 경우 지금 문제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지금 C 받은 것보다 더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안 준 사람이 FG 2명밖에 없죠. FG 2명이 몰아서 안 받은 사람한테 줘봐도 2명밖에 안 돼요. 이미 받은 사람한테 더 줘야지. 지금 여기 조건에 따라서 3명 받은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1명 받은 사람 BDF 중에서 1명한테 더 몰아가지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은 F가 F한테 줄 수는 없죠. BD가 어쨌든 간 한 표를 더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이 되는 거예요. B가 G한테 받게 되면은 같은 조건에 따라 가지고 C보다 더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F도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네, 12번 풀어드리겠습니다. 12번 해설처럼 풀어도 되는데 오래 걸려요. 안 떠오르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첫 번째 동그라미 저거 베타적 선언이잖아요. 베타적 선언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 명확하게 나뉜다라는 거는 인지하시면 좋긴 해요. 쓰는 건 이렇게 써지는데 저걸로 시작해서 해설처럼 풀어도 됩니다. 자, 반드시 선발되는 직원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걸 이렇게 쓴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선발되는 직원 A가 만약에 선발되지 않는다라고 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A가 안 되면은 F 동그라미 되네요. F가 동그라미가 되면은 B가 X가 되네요. B가 X가 되면은 E가 동그라미가 되고요. E가 동그라미가 되면 C가 X가 됩니다. 그리고 F가 동그라미니까 D도 X네요. 가능하죠. 반드시 선발되는 직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는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하나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렇게 다 안 되고 그러면 EF 얘네들 X인 거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F 한번 X라고 해보겠습니다. A 동그라미네요. CD 동그라미네요. CD 동그라미가 되고 CD 동그라미니까 F X고 E도 X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F가 지금 X이기 때문에 B는 동그라미가 돼야 돼요. 경우의 수는 더 생겼죠? 두 가지. 그러니까 A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F가 안 되는 경우 다 되면서 지금 두 가지가 나왔는데 딱 보니까 뭐 A, B, C, D, E, F 다 선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억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억 있는 거 지워버리면은 니은 디귿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돼요. 대상자 중 2가 있다면 이 외에 다른 대리급 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지금 2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지금 대리가 이쪽이고 가장이 이쪽이죠. 다른 대리 지금 있죠. 선발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니은도 아니네요. 그러면은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푸시는 게 편해요. 나머지 해설은 다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해설을 하고 하는데 거의 문제를 제가 다 뜯어 고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은 저한테 문제가 왔죠. 문제 온 거를 제가 질문이랑 내용 다 고쳤는데 추천료가 한 대여섯 개 정도 원래 대여섯 개가 뭐냐 10개는 있었던 10개 넘죠. 너무 심합니다 사실. 그래서 모강 보실 때 여러분들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 같은 거 이것도 원래 출제 오류였는데 제가 고쳐가지고 그런 얘기 드렸고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최대 최소 최대 인원은 이렇게 조건 만든 다음에 가능한 경우를 임의로 이제 넣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최소가 2명이냐 3명이냐 최소 인원을 지금 어쨌든간 넣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2명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그거는 제가 안 써놨네요. 왜냐하면 발라드 장르 가수니까 우진이 본인은 지망하는 가수 중 2명을 하는 거고요. 지금 최소가 2명이라는 거는 여기에 2명 넣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만들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X면은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냥 뭐 동그라미 되면 상관없죠. 이거 한 다음에 나머지도 X 쳐버리면은 조건원의 정의에 따라서 정건값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두 개 조건은 지금 충족이 되는 겁니다. 조건은 다 충족됐어요. 가능하네요. 최소 2명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2명이 가능한 상태에서 최대가 몇 명이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최대값 이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두 명인데 일단 x가 여기 딱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3x고 6x예요. 지금 최소가 지금 총 7명이죠. 총 7명이고 정말 문제를 좀 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내면 더 어렵게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푸는 거 알려드리려고 한 건데 최대가 5명이란 말이에요. 최대가 5명이고 여기 이제 2명이 돼야 되는 건데 동그라미면은 3x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아니면 되는 거거든요. 동그라미가 아니게 하고 후건 긍정으로 돼버리면 항상 3이 된단 말이에요. 3 동그라미가 돼버리면은 죄송해요. 그러니까 여기 정건을 부정시켜 버리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뭐 x로 들어가니까 x 들어가고 여기에 2명 돼야 된다니까 여기 동그라미도 상관이 없죠. 그다음에 나머지 다 동그라미 쳐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건 긍정이 돼가지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몇 명이죠? 5명.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 가능한 경우를 만들어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최소 2명, 최대 5명, 3번입니다. 네, 14번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너무 문제가 쉬운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문제를 교체했는데 오류는 없을 거예요. 급하게 정리하긴 했는데 갑을 모두 배아의 행복 추구권을 근거로 유전자 가해 기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유전자 가해 허용하죠. 근데 을은 어떻죠? 아예 허용하지 않고 있죠. 이것만 파악되면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출생할 가능성이 없는 배아에 대해서 을과 병을 유전자 가입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찬성할 것이다. 지금 을은 유전자 가입 기술 도입하는 거 지금 을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을이 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은 X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사실 전부 다 제가 지문을 다 만들고 선지도 제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는 의도 자체가 이래요. 그리고 제가 만드는 의도가 적어도 다 들어가서 문제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만드는 원리랑 같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보세요. 배아에게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총 3명이다. 권리 얘기예요. 지금 병 같은 경우 동일한 원리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갑 같은 경우 아예 권리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갑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 지금 동일한 권리 인정돼야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총 3명 아니네요. 배아의 권리 보장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순서는 을병 갑이다. 을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을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제일 크네요. 그리고 병 같은 경우는 최소한 어떤 권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 같은 경우는 권리가 없다라고 하고 있죠. 답은 4번입니다. 너무 좀 명확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을 다 쳐내가지고 좀 쉬워지긴 했는데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었는데 너무 마지막에 급하게 넣다 보니까 문제를 너무 쉽네요. 다시 보니까 유전자 가입 기술의 위협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병은 찬성할 것이다. 병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이에 대한 해결 없이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배아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점을 차치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또 병이 어떤 말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인 겁니다. 네, 15번 풀어드리겠습니다. 15번 흉, 기억 같은 경우 위에 보시면요. 주전자를 만지며 환상을 입는다라는 것은 지금 사실에 관한 명제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적절하지 않고요. 흉 같은 경우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영역적이 여기 지금 보시면요. 흉 여기 나와 있죠. 흉은 경험을 통한 지식과 영역적 정당화 근거가 결합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전히 영역적일 수는 없겠네요. 밑에 쿵 같은 경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객관적일 수 없고 밑에 보면은 네 곧바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에 있는 내용 보면은 여기 같은 거 비춰보면서 순전히 연역적인 문제는 없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겁니다. 그렇게 만든 거고요. 할포퍼 같은 경우는 반증 사례가 과학혁명의 충분 조건. 이거 너무 쉽죠? 충분 조건, 필요 조건도 여러분들 쉽게 푸셔야 돼요. 반증 사례가 있게 되면은 포퍼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것만으로 과학혁명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쿠는 그게 일어나도 다른 게 더 필요하다니까 필요 조건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는 니은 디귿이 맞아가지고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됩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도 문제를 사실 살리는데 급급해가지고 문제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너무 쉽죠?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문제의 퀄리티 자체는 그래도 문제답게 만들긴 했는데 난이도를 그렇게 많이 올리진 못했어요. 마지막에 조금 몇 문제 추가하긴 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로봇 A는 기억 조건에 부합하지만 니은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로봇 A를 볼까요? 로봇 A 기억 알고리즘은
다른 인공지능 로봇의 알고리즘과 일치해야 한다. 지금 보면은 과거 인공지능 로봇들과 다르다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기억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아예요. 로봇 B는 기억과 니은 조건에 부합한다. 로봇 B 같은 경우 기억, 과거 다른 알고리즘과 일치하죠. 기억 충족합니다. 근데 니은 조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통제할 수 있죠.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일부 사용료 없는 통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로봇 A와 로봇 B는 디귿에 부합한다. 디귿은 모든 정보를 제공받아야 된다. 여기 보시면은 재원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 틀려요. 그래서 답은 지금 몇 번이죠? 16번 같은 경우에 니은만 돼서 2번이 됩니다. 네, 약화하는 진술이에요. 기억을 보세요. 두 가지 법칙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필수적인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DNA에서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전달되고 반대 방향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화하는 진술이니까 반례, 부정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와야 됩니다. 기억 같은 경우 뭐라고 하고 있죠? RNA로부터 전달받은 유전자에 따라가지고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RNA에서 반대 방향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약화입니다. 쉽죠? 너무 쉽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 온도를 아무리 올려도 세균의 제한 속도가 증가하지 않았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필수적인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한인자가 만약에 충분하게 충족시키면 한동안 증가하다가 계속 그렇게 되면은 기존 인자가 제한자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 반례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인산이 부족할 경우 질소를 해도 생장이 진행되지 않은 게 반례는 아닌 거예요. 약화는 아닌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도 사실 문제답게 만들려고 공은 많이 들였는데 선지는 너무 쉬워진 것 같아요.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합 사례죠. 부합 사례고 지금 여기 주장이 논지가 여기입니다. 논지가 여기인 거고 그리고 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제 미보험가 입자가 업무상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되어 있고 그걸 이제 밑에 이야기를 하면서 연천 지금 밑에서 가입을 주저하는 요인들을 줄여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입하지 않아서 못하는 사례가 있으면은 그래서 주장하는 거에 대한 전제에 대한 내용을 부합 사례이기 때문에 강화하는 겁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전체 사망자 수, 산업 평균의 사망자 수보다 농업 부분의 근로자 발생 재해자 수가 더 작다라는 거죠. 위에 있는 내용에 그런 내용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강화가 아닌 겁니다.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부합 사례가 강화, 반례가 약합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디귿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 농가는 63%, 비가입 농구는 36%로 가입 농가가 더 많다. 지금 여기 아예 명확하게 이거 이론이 안 나오게 비슷하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화는 적어도 최소한 아닙니다. 이거 막판에 다른 문제를 어렵게 내려다가 오류가 생겨서 서브 문제 넣어가지고 쉽습니다. 좀 더 어렵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나쁘진 않을 거예요. 완전 혼합형에는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글에서 알 수 있는 거 일단 하구에서 상류로 유입되는 물은 물의 상부에서 흐른다. 하구에 상류로 유입되는 물은 바닷물이에요. 여기 내용 보면 그렇죠. 바닷물은 어떻게 되죠? 바닷물은 민물 아래에 위치합니다. 네, 알 수 없죠. 동일한 위치에서 염분 측정했을 때 썰물때 염분이 민물때보다 높을 수 있다. 썰물은 물 빠져나가니까 그때 내용 보면은 사실 이제 뭐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고 민물, 썰물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섞이는 부분 내용이 나오는데 밀물과 썰물은 지금 물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썰물 때 염분이 밀물 때보다 높을 수 있다. 나와 있지는 않을 뿐더러 적어도 알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이건도 아니고요. 선지 3번 염세기와 부분 혼합형에는 모두 수직 방향의 염분 약층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 여기 또 굉장히 제가 명확하게 해놨어요. 염세기형과 부분 혼합형에서 나타나는 수직 방향의 염분 불연속층이 사라진다고 되어 있죠. 여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건 3번입니다. 완전 혼합형 하구에 비해 염세기형 하구에서 담수의 방류량이 더 큰다.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얘기 안 나와 있어요. 수층의 혼합이 가장 혼합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 여기 이쪽에 그런 내용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3번이 되고요. 20번까지 풀어드리면요. 기억에 들어가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혼합형에는 위에 나와 있고 하구의 하류 하층부와 상류 상층부의 염분이 비슷해지는 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담수와 해수 사이 순환이 활발해질수록 이것도 완전 뭐
관계없는 내용을 썼습니다. 하구와 상류 사이에 뭐 이거 완전 설평에서는 전혀 내용 보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데요. 5번이 되는 이유는요. 한 지점에는 수심에 따른 염분 차이는 없으며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완전 혼합이 돼가지고 수직 방향형분의 불용수층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지 5번이 맞고요. 하구의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염분이 높아지는 이거 말 시비 걸릴까봐 제가 다른 거 말고 그냥 여기다가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혼합이 일어난다면 하구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염분이 높아진다라고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사실 혼합이 일어나지 않아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답을 위해 가지고 시비 걸릴 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하나하나 장치를 더 두면 더 둘수록 문제가 쉬워져요. 이런 거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검토를 거치면서 조금씩 더 다듬어지면 쉬워지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모강이기 때문에 모강이 워낙 정답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나온 게 많이 있어가지고 사회는 좀 명확하게 했어요. 네, 알 수 있는 것은 고르는 겁니다. 암행어사 문제죠. 특명사진이 중종 때부터 고종 때까지 활용했다. 특명사진이라는 게 지금 있는데 고종 때까지 유지되었다고 되어 있고 중종 때부터 뭐 했는지에 대한 거 그런 내용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뭐 알 수 없는 거고요. 전쟁으로 인한 왕권의 약화를 계기로 암행어사 활동에 반발하는 지방관리들이 많아졌다. 그런 내용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는지가 딱딱 보이셔야 돼요. 그 부분만 하고 해야지 그냥 다른 내용 써놨다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왕은 암행어사와 그가 파견되는 지역을 의미로 추첨했고 어사는 해당 지역의 부정부패와 민심을 살폈다. 지금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은 임의로 설정했다가 아니죠. 이제 9년은 임의로 추첨을 하고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사를 정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사를 정한 거는 암행어사를 임의로 추천했다라고 하는 거 헷갈리게 선지된 겁니다. 얘는 사실 좀 공을 들인 문제였어요. 선지 4번. 암행어사는 서계를 직접 작성해야 되고 근데 선지 4번이 좀 너무 쉽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서계를 지금 밑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직접 작성해야 되는 서계라고 되어 있죠. 직접 작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위쪽에 보시면은 지역의 주변의 상황이나 폐단에 대한 개선책 보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 4번 알 수 있는 거죠. 조선 후기의 감찰에 대한 사후 조치는 미흡했던 반면 어사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 어사의 직무 수행 의혹이 정화되었다. 조선 후기에 어사에 대한 뭐 처벌이 강화되었는지 그런 내용 나와 있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에는 사후 조치만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헷갈리게 하려고 한 문제입니다. 문제 이거는 좀 잘 만들었어. 근데 이건 부합선지고 상당히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적조사위원회는 평양과 경주 지역의 고적조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지금 위에 보시면은 평양과 경주 지역을 주로 조사의 대상이 된 거지 그걸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엔 아예 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부합하지 않는 거 근거를 만들어두는 게 일반적이지만 안 나와 있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직 학술적인 목적으로 위에 보면 그게 아니라 지역조사, 식민통치 지역조사 차원의 성격도 있었습니다. 아니고요. 보존규칙은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조선 총독부령이죠. 여기 보존규칙 일본 제국령 그리고 시기는 1933년. 보존규칙은 지금 시기가 보존규칙을 제공했다고 되어 있고 고적조사위원회를 설립한 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기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네요. 조선고전연구회는 서서 편찬 작업 같은 거 지금 안 나와 있고 조선고전연구회가 시기 자체도 문단이랑 시기도 다르죠. 그래서 정답 4번 고르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문제 23번 풀어드릴게요. 알 수 있는 것은이에요. 선지 1번. 지배층 다수는 가톨릭교를 종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지배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거는 유교의 그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교의 그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 약간 추론입니다. 가톨릭교의 의식 및 교리가 절대적 지지를 받던 유교의 그것과 상치되는 점이 많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배층 다수는요. 네, 그래서 사교로 날긴 찍혔겠죠. 유럽 추론이라고 할까 하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명확하게 돼 있어서요. 선지 2번 같은 경우는 근대적 자본주의 세력은 직접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중국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고요. 받아들이지 않아도 신유박해에서 이제 사망했다는 거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속다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하층 계급이 받아들여지면서 서학의 사고로 낙을 찍힌 게 아니라 지금 상충되는 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가톨릭교는 사회 조직에 대해서 결정적인 개혁을 일으켰다. 그러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24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난이도 조절한다고 조금 질문 긴 거를 하나씩 넣었어요. 현재 1번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일부가 신뢰를 가지고 기업을 만든 경우 한명회사가 적합하다. 지금 여기 한명회사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한명회사는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라고 되어 있어요. 신뢰를 가진 소수. 네, 그렇죠. 한명회사 적합할 겁니다. 일부가라고 되어 있죠. 유한회사의 사원은 그 자유의 이전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유한 책임회사의 사원과 구별된다. 유한회사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 보시면 유한회사 이쪽에 있다라는 거를 주식회사 있고 그 밑에 유한회사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유한회사라는 건 뭐라고 되어 있죠? 사원의 지위 이전이 자유롭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어떤지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네.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는 이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24번 같은 경우는 알 수 없는 게 지금 2번으로 제가 만들어 놨던 걸로 기억합니다. 2번 맞네요. 마지막에 제가 선지를 좀 교체해가지고 조금 헷갈려서. 문제 3번 어떤 회사가 상법의 요건을 갖추어 등기하더라도 법인에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네, 마지막에 기재부 장관 허가 필요한 경우 있다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24번에 3번 알 수 있고요.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그 책임의 한도는 다르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 유한책임 사원 위에 나와 있습니다. 책임이 한정되어 있죠. 유한책임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출자액의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죠. 책임의 한도, 여기는 출자액의 한도고요. 주식회사는 뭐라고 되어 있죠? 주식의 인수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이 모두 존재하는 회사에서는 사원의 책임 형태에 따라 기업 경영에서의 참여 형태가 달라진다. 이거 어디죠? 여기죠. 여기에 있는 거죠. 합자회사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원적으로 존재하고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지 여부가 나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25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1번 지라르는 욕망을 결핍과 연결시켰다. 서양 철학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내용이죠. 그 서양의 전통 철학은 욕망을 결핍과 연결시켰어요. 지라르 뭐라 그러고 있죠? 결핍되어 있는 거 차지한다. 맞는 말입니다. 욕구, 지라르 지금 뭐라 그러죠? 동물적 본능입니다. 뭐 사회적 그런 거 알 수 없어요. 욕망이란 결핍이고 순수한 에너지라고 들레즈 말을 하고 있죠. 들레즈는 지금 욕망, 결핍은 뭐라고 이게 결핍된 것은 들레즈가 결핍으로 첫 번째 문장. 들레즈는 결핍과 연결시키는 걸 거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자체만으로 해도 안 되는 거고요. 들레즈는 언어가 무의식적 욕망의 조건. 들레즈 언어 내용 제가 뺐습니다. 아예 없는 내용이에요. 지라르는 라칸과 달리 욕망이 개인의 본성에서 시작하여 타인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지금 지라르 같은 경우는 개인의 그 자신의 본성에서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것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칸과 달리 그 부분도 이거 그 틀린 걸 근거를 너무 명확하게 파놨습니다. 그래서 정답 선지 고르는 것도 문제 없었을 거고 선지 판단도 문제 없었을 겁니다. 문제 26번. 사실 이거는 좀 투자이신 분은 볼 필요도 없이 바로 채권 투자가 아니라도 채권 쪽 지식 조금만 있으시면 그냥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단점은 있었어요. 옵션 인세 행사하고 나면은 지금 위에 보시게 되면은 신주인수권부 사채랑 전환사채 나와 있는데 명확하게 한번 보셔야 돼요. 전환사채는 어떻게 되죠? 일반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고 신주인수권부 채권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도 채권으로는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아예 지금 옵션 행사를 해버리게 되면 전환사채는 주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전환사채의 표면 이자율은 그래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환사채는 전환돼 버리는 거고 신주인수권은 주식 가져가면서 그 다음에 또 뒤쪽에 채권은 별도로 존속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높겠죠. 전환사채가 일반 채권보다는 여기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금 조달 조건이 좋지 않은 기업의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런 내용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으면 이쪽에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 모두 옵션을 행사한 경우 채권이 아닌 일반 주식으로 전환된다. 신주인수권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채권으로 존재한다고 되어 있고요. 투자자가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권을 행사한 후에는 투자자는 채권의 일정한 이자 소익과 주식 매각 차익을 얻을 수 없겠죠. 주식으로 바뀌니까요. 네, 그래서 정답 2번 고르시면 됩니다. 네, 27번 문제 너무 쉽죠? 처음부터 그냥 쭉 읽으면서 내용 보시면 되는 건데요. 나머지 뭐 그냥 다 같은 내용이니까 볼 필요도 없고요. D급 같은 경우 이럴 경우에
일반 사무직 직원들도 다른 산업의 일반 사무직 직원보다 평균적으로 위에 있는 내용 보면은 보수 더 받아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너무 쉽게 내가지고요. 답 이거 뭐 고르는 거 틀리신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답 3번입니다. 네, 알 수 없는 것 고르는 겁니다. 양전자 띄고 있는 뉴런 그 이온 전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역할만 있는 거 아니죠. 여기 보시면 역할 외로도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감각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은 뒤 운동 뉴런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감각 뉴런으로부터 받은 뒤 운동 뉴런으로 전달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부교감 신경의 절은 뉴런과 교감 신경의 절전 뉴런은 동일한 신경 전달 물질 여기 보시면 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모두 아세틸콜린, 그 다음에 교감 신경 보시면 되죠. 교감 신경 같은 경우는 절은 뉴런이 노르에피NF 쓴다고 했죠. 절절은 아세틸콜린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척수와 가깝기 때문이 아니죠. 신경절입니다. 뉴런, 중추신경과 반응기관을 연결하는 뉴런, 저 뉴런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저게 척수랑 가깝기 때문이 아니라 신경절이 척수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원래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였는데 제가 과학 지식을 잘 몰라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글이 됐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했던 개선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 자체는 함정을 파는 것 뿐입니다. 보복 조치 이행하는 승소국에 지금 승소국이 돈 들어가 행정비용 때문에 힘들다고 했으니까 보전해주면은 문제 해결 되겠죠. 기간을 고정시키기 위한 판정일을 WTO에서 사전에 결정하면 미루려고 할 수 없겠죠. 앞쪽에 미룬다는 내용 지연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개도국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이게 보복 조치가 안 된다. 그럼 좀 더 높여주면 될 거예요. 보복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이행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손해를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위에 있는 이행기간이 안 된다라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거는 가능할지 안 될지 몰랐어요. 일부라는 말 넣은 거예요. 보복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소국 내 소비자들의 경제적 후생 감소에 대해 WTO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금 폐소국이 힘들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기서는 오히려 승소국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문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WTO가 승소국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는 있겠지만 폐소국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문제 푸시면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추론할 수 있는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동물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지금 위에 보시면요. 정당 범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인간이 주인인 경우. 침해를 저지른 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행위를 하였다면 방위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자에 대해서 침해를 저지른 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 했다고 하면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인정되지 않을 거예요. 병이 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지 그거 사실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디귿 처음에 나와 있는 전제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갑이 을이 아니라 을한테 지금 침해를 받고 있는데 병한테 한 거예요. 그래도 제3자죠. 제3자기 때문에 인정될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30번의 답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이 됩니다. 네, 문제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제 상황 정리하면 이렇고요. 결과적으로 기억이 추가돼서 아래쪽에 있는 두 특징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A가 있죠. A 결합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결합시키면은 후건 부정에 따라 가지고 기호 논리학 들어야 돼요. 그리고 3명 들은 사람 없다 그랬죠. 지금 서양 철학 들으면 3명 됩니다. 빠져야 될 겁니다. 나머지 조건 다 충족되고 있고요. A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승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추가돼가지고 민수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기억이 추가돼서 민수가 나오면 되는데 민수가 나오려면 지금 어차피 특징은 하나가 쓰였잖아요. 어떤 특징이 새로 들어와야지 조건원과 결합해가지고 민수값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 가지고 1, 2, 3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필요한 건 특징이에요. 4번을 한번 볼게요. 철학개론과 기호논리학 두 과목을 둘 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철학개론과 기호논리학 둘 다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있나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둘 다 안 들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도출될 수가 없죠. 하나는 들어야 되니까요. 선지 5번을 한번 보세요. 동양철학과 기호논리학 두 과목 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면은 철학개론 신청하지 동양철학과 기호논리학 두 과목을 둘 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철학개론 신청하지 않았을 거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하나는 신청해야 되니까 서양 철학은 신청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고요. A가 아까 전에 제가 민수가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승해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선지 4번 제가 좀 잘못 설명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지 4번 동양철학과
철학개론과 기원논리학 두 과목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철학개론과 기원논리학 두 과목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이거 가지고 서양 철학 들었는지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건 결합했을 때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면요. 빨리빨리 푸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32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32번은 문제 상황을 정리하는 게 어려울 뿐입니다. 문제 상황을 정리하는 것만 어렵고 그 다음은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문제 상황 정리됐습니다. 기억, 병이 근무하는 지부의 인원수가 가장 적지 않다고 해보는 겁니다. 가장 적지 않으면은 병은 지금 서울이죠. 가장 적지 않으면은 근데 광주가 더 많은데 지금 4개죠. 4개인데 광주는 1등이 아니에요. 가장 적지 않으려면은 병이 될 수 있는 게 3등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병은 3등은 아닙니다. 왜? 출장 보고를 안 갔죠. 출장 보고 안 가면은 3등, 그 세 번째로 많은 그 부처라고 그 지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이 진부하는 지부의 임원수가 가장 적지 않으면은 3위 부서밖에 될 수 없는데 이 조건에 따라 가지고요. 근데 3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충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을 수밖에 없어요. 기억 없는 거 지워주시면은 선지 2번과 선지 4번이 됩니다. 결국 니은 디귿 다 봐야 되네요. 그 다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의 근무하는 지부의 인원수가 가장 많지 않다에 맞춰가지고 그냥 지금 임의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문제 푸는 걸 힘들어 하는데요. 그냥 가능한 경우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조건이 말을 하는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니은 디귿 동시에 처리해 주는 게 문제 푸는데 편하거든요. 속초, 강주, 제주, 서울 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이거는 아예 가장 많은 게 속초, 강주, 제주, 서울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쵸. 지금 이렇게 되면은 서울이 꼴등이 됐고요. 네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임의로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주에 그냥 갑이 뭐 근무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세요. 제주에 갑이 근무했다고 되어 있고 의 자리에다가도 1위 부서는 아닌데 뭐 그렇게 근무했다고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뭐 문제 없죠. 그리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정의 근무하는 지부의 임원수가 가장 1등 아니라 그랬죠.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임원수가 가장 많은 지부를 나열을 하는데 지금 무가 속초가 있죠. 그런데 무가 1등 아니라고 되어 있죠. 이렇다고 하면은 가장 많은 데가 속초가 아니겠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만들어 두고 이게 아니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 식으로 문제 푸시면 더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설명은 해설지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32번은 이렇게 푸시게 되면 정답 1번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네, 33번도 풀어드릴게요. 33번 크루원인 참여자 반드시 크루원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임포스터라고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가이를 임포스터라고 해볼게요. 임포스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둘 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나는 임포스터가 아니야. 거짓말이죠. 다은이는 그러면은 지금 크루원이 될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있죠. FF 가능하네요. 나머지 나는 크루원이다. T죠. 다은 나는 크루원이야. T죠. 나는 크루원이야. T죠. 뒤에 있는 거는 T든 F든 상관없으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가인은 크루원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나리 한번 볼게요. 나는 크루원이 나리가 임포스터면은 F 말하고 있고 F 말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랑 다은이랑 라윤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는 T 말하고 있습니다. 나리가 임포스터일 수도 있어요. 다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크루원이야. 나는 크루원이야. 이게 만약에 다리가 임포스터라고 하면 거짓말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죠.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T 하고 있습니다.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라윤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윤이 나는 크루원 만약에 임포스터면은 지금 라윤이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리는 실제로 크루원인데 T 말하고 있죠. 임포스터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라윤은 임포스터가 될 수가 없어요. 라윤은 반드시 크루원일 겁니다. 그래서 정답 선지는 4번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 도움을 받으면서 그 올해 언어논리 95점 받은 분이랑 91.5 받은 분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데 95점 받은 분이 최종 합격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문제 이거 풀고 제가 이제 사람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지 말하고 어떤 식으로 여기서 문제 푸는지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거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좀 반영해서 제 해설 같은 거에 좀 써달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 풀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냐.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 풀면 어떻게 풀어요? 그 제 시간에 풀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34번 볼게요. 다음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기억에 대한 위주장을 강화하지 않는다.
13도에서 30도까지 올렸으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위에서는 온도를 13도에서 올리게 되면 총강합성량은 증가하는데 순강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 하고 있어요. 강화하진 않겠죠? 그러니까요. 부합살은 아니에요. 맞는 거고요. 온대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온도가 밤에 낮아져야 된다라고 맞아요. 온도가 야간에 낮아져야지 생장이 활발해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오히려 야간 온도가 더 높아졌을 때 생장이 활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위의 주장과 다른 사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례예요. X고요. 양지식물의 광포합점과 음지식물의 광포합점에서 빛의 세기가 더 크다면 니은에 대한 위 글의 주장을 강화한다. 이거 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제가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장이 없으니까 이 내용이 사례가 있다 그래도 강화가 될 수가 없죠. 거꾸로 위에 있는 내용과 그러니까 부합하는 사례가 아닌 거예요. 강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34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반려가 되니까 약화를 하죠. 약화를 하니까 기억 니은이 돼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문제 35번 논쟁에 대한 분석이에요. 갑은 뭐라고 하고 있죠? 창작물만 보호하고 있어요. 복제물은 창작물이 아니겠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덕성이 포함될 수 없다라는 것에 동의한다. 을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을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른 것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도덕성도 포함될지 모르는 거죠. 네, 갑은 복제물은 보호할 수 이제 없다는 것에 동의할 거예요. 근데 을은 그렇지 않다. 을 자체도 뭐라고 하고 있죠? 을은 밑에 있는 거에서 창작된 예술거를 포함한 건 명백하다고 하고 있죠. 그렇지 않은 을도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갑은 상황에 따라 보호할 수 있는지 달라진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죠. 창작물이면 보호한다고 하고 있어요. 을은 해악이 크면은 보호할 수 없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갑은 지금 창작이면 보호하면 된다고 있죠. 그래서 35번의 답은 5번입니다. 정말 어렵지 않고 쉬웠던 문제입니다. 네, 기억과 니은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고르는 거예요. 의무적 도덕에 해당하면서 비의적 도덕에 해당하는지 일단 여기 위에 보면은 도덕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둘 다 되는지에 대한 내용 안 나와 있습니다.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기억을 위반한 경우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자체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번 같은 경우는 니은이 맞는 거고요. 기억은 요구를 하고 있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니은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되어 있죠? 똑같이 역시 비의무적 도덕 역시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정답 선지는 36번에 2번이 됩니다. 네, 37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좀 귀찮을 뿐이에요. 갑과 을의 애정기가 끝나는 시점은 6월 30일이다. 사실 지금 애정기가 끝나는 시점은 여성 기준이에요. 갑은 지금 여성이네요. 병은 남성이에요. 네네. 애정기가 끝나는 시점은 죄송합니다. 애정기가 끝나는 시점은 남성 기준이죠. 지금 여기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병과 정의 의심기가 끝나는 기준, 의심기 끝나는 기준은 여성 기준이에요. 알 수 없습니다. 을의 애정도가 6월 20일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면 을은 남성이죠. 남성의 애정도가 처음 감소하면은 그때부터 의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기가 더 짧아요. 정의 애정도가 정은 여성입니다. 6월 30일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면 이때 의심기가 끝나는 거네요. 의심기고 애정기는 언제 끝나죠? 애정기는 남자인 병의 애정도가 처음 떨어지는 6월 20일이죠. 그래서 6월 30일에 처음 감소하면 의심기가 애정기보다 짧네요. 정답 선지는 4번이 됩니다. 5번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38번 주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주장을 파악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주장은 뭐라고 하고 있죠? 주장은 지금 여기가 주장이에요. 나머지는 사실 다 더미 문장입니다. 네. K-팝에 의존할 필요 없다. 아이템 고민할 필요 없다. 중국과 일본 시장 전략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여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제고 결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뭐 전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강화를 하려면 이 주장을 강화해야 돼요. 기억은 그런 내용 없어요. 물론 위에 있는 정보랑 비교하는데 사실 이게 부합해도 강화는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가 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위에 그런 내용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도 아니에요. 킹덤의 성공은 배경으로 이제 한국이 아니라 통용할 만한 수제 때문이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한 전제 사례에 대한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약화될 거예요. 38번 같은 경우는 니은만 맞습니다. 디귿.
정부 중심으로 한류 확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류 주장 강화한다. 그런 내용 지금 뭐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여기서는 정부 중심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지 않을 뿐더러 뭐 그게 그러 나온다고 해서 강화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니은입니다. 네, 39번, 40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이토카인 폭풍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이토키아 폭풍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도움 T세포는 위에 보시면은 항체를 만든다고 되어 있죠. 사멸시켜 버리게 되면은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할 수 있을 겁니다. 수 넣어놨어요. 이거 이제 마이야르 반응 여러분들 2021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지 1번. 선지 2번 전환성인자 베타로부터 발현된 레티노산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레티노산과 수지성 세포에 의해서 전환성인자 베타가 발현되는 생성되는 분화되는 것 이렇게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틀린 거고요. 흉선에서 생성된 조절 T 세포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FOXP3의 발현이 불안정한 것은 말초에서 생성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 어디서 나왔더라? 네, 이렇게 나왔어요. 선지 4번 조절 T세포를 약화하는 특이성 주사는 자가 면역 질환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조절 T세포를 자가 면역 질환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죠?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 과도한 면역 반응 면역 세포의 활성화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 T세포를 약화시키게 되면은 조절 T세포가 지금 면역을 억제하는 건데 오히려 그걸 약화시키면 안 되겠죠. 사례 T세포는 도움 T세포 사례가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바이러스 등에 직접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39번의 1번입니다. 40번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드릴게요. 40번 문제 같은 경우는 TREGL1이라는 단백질이 자극받으면 조절 T세포가 활성화되는 거고 TREGL2 단백질에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조절 T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류마티즘은 자가면역 질환이죠.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조절 T세포를 활성화시켜야죠. 조절 T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면역을 좀 억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려면 TREGL1 단백질을 자극해야 됩니다. 그리고 암을 치료하려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 되어 있냐면요. 암을 앓고 있는 경우 조절 T세포 역할을 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조절 T세포 역할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TREG2 단백질을 주정되지 않으면은 제 앞에 5-12 피하기 위해 써놨어요. 다른 조건 관계 없습니다.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받지 않도록 함을 통해 가지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소멸시킬 수 있다. 사실 수 뒤에 도를 뭐 어쨌든 내용 정답 12, 오답 12 걸리진 않게 문제 내놨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